하는 그런 거죠? 지금부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용 원내대표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촛불이 옮겨왔습니다. 서초동에서 내려진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마침내 국회로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촛불이 올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촛불이 파도가 되어 여의도를 가득 채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민의 마음에 다시 촛불이 켜지고 있고 이 시대의 마지막 권력, 바로 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향해 국민은 검찰 개혁을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권력으로 검찰을 되돌려 놓기 위한 촛불은 다시 전국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하게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1호 명령은 확실히 발동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그들의 지지자를 동원해 문재인 정권을 향해 터무니없는 선동을 한 것과 달리 자율과 연대의 정신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라는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 국민은 국회를 향해 전달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마저 폐지하지 않으면 가짜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으면 펑크난 타이어와 같은 불완전한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국민의 눈에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검찰은 잘하고 있고 개혁의 칼끝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노골적인 검찰개혁 반대 선언과 같습니다. 집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거짓 공포를 조장하는 왜곡만 난무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방해 방안이며 검사특권 옹호 방안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유한국당을 검사특권 사수대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란 일반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 특권 검사의 자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자유한국당과 검찰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경원 대표는 대통령이 법원, 검찰 등을 쥐락펴락하는 남의 편은 안중에도 없는 공포청이 될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사상 유례 없이 강력한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는 사법 특권지대, 시의 법권지대를 없애자는 공정수사처입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공권력 집행기관을 야당이 동의해야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없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입니다. 공수처 외압 방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가짜 뉴스로 묻지마 반대만 외치지 말고 더 강력한 외압 방지 방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의원께서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공수처 반대는 사법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저항으로 규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식물감찰관으로 전락시켰는지 국민 모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상설특검도 무용지물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자라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불러왔습니다. 진작 공수처의 감시망이 있었더라면 그런 국가적 불행도 없었을 일입니다. 권력기관과 정권 실세의 권력형 비리를 막을 방법은 공수처뿐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결사 반대를 외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처럼 다시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발동하는 검찰개혁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각을 다투어 신속하고 단호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특위는 우선 법을 바꾸지 않고도 즉각 단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이미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 특히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전략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박주민 특위위원장께서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패스트트랙 공조의 가동 여부도 저희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부디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의 설치와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전향적 결단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의결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은 원한다는 점을 강력히 상기시켜드립니다. 국회에 불을 밤새워 밝히고 남은 시간 전력을 다해 민생 입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20대 국회의 모습을 만들자고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특위위원장들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종걸, 이상민, 김상희, 박주민 위원장 순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특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촛불의 방향이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회의 시간은 결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촛불은 공수처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수처법을 말도 안 되는 말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삼성 이건희 당시 회장을 비롯한 여러 명이 처벌되었습니다. 그 리스트의 신빙성이 입증되었지만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검사들이었습니다. 공수처법은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공수처법은 유례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유례 없는 검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례 없는 검찰에 꼭 필요한 법, 공수처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추천 규정에 따라서 공수처장 공수처장 추천 규정에 따르면 7명 중 2명만 야당 몫인 2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는 그 규정을 들어서 다음번 총선에 2명 중에 정의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민심도 거스르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공수처법은 국회가 빠져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존의 검사 권한 중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국회의원 등 몇 개 지역이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회의원이 빠진 것처럼 오해가 된다는 건 반드시 수사 기소를 같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수처법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회의원이 이 공수처법에서 대상 지역 좀 빠진 것으로 오해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민 특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공수처에 대해서 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 중에 옥상호기다. 검찰이 있는데 불필요하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항시 감시를 했고 또 척결을 제대로 했으면 물론 공수처 필요 없겠지만 검찰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검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무능하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조선시대를 따져봐도 사정기관에는 형조도 있고 사원부도 있고 의금부도 있고 포도청도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남해오사도 도입했던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작동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논란은 소모적이고 이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항시 척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민의 뜻을 따를 거냐 거역할 거냐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결단과 실행만 남아 있습니다. 10월 29일 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공수처 법안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희 특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국감이 끝나고 정말 국회의 시간이 결정적인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입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모든 국민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그리고 공수처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3을 3대 악법을 규정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아연실색할 노릇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광화문에서 검찰 잘하고 있죠? 하고 들어서 검찰 잘하고 있는데 왜 검찰을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참 어이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의원들 말씀하셨다시피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모든 그 법안이나 제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공수처와 관련한 논의처럼 길게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될 제도도 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게 공수처 설치에 관한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16대 국회 당시에 처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기남 의원께서 2002년도에 발의됐고 그 이후에 한나라당 총재인 이회창 총재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재호, 정몽준, 김문수, 김성태, 신재철, 정의화 의원 등 과거에 내노라 하는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공수처야말로 대통령이 쥐락펴락하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도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을 거역하고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9일 어찌 보면 국회의 시간이 정말 긴장된 국회의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사를 제끼고 이 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고 이제는 민생을 함께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특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공수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에 관련된 추상적인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어왔던 기관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많이 문제 제기되었던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상시 확보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줄이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 공수처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형집행이라고 하는 형사 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면제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아울러서 이야기 됐었던 것이 바로 공수처의 또 다른 기능이자 목적입니다. 이런 기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고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역시도 거기에 찬성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공수처가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수처 관련된 법률안을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보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야당일 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할 때 어떻게 주장해왔는데 그게 어떻게 정권 연장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번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저희가 야당 때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내용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다, 정권 연장을 위한 방편이다라는 말은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조차도 이재호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거기에 김성태, 신재철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이것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라는 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서야 반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률안 내용도 그렇지 않고 역사적 맥락도 그렇지 않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조차도 그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국민분들 중에 일부분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수처의 올바른 내용 등을 홍보하는 것에 영향을 먼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그리고 당대표님 중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 협상의 힘을 북돋기 위해서 우리 특위위원들 중심으로 무엇을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 때 좀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10월 말 넘어서는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할 행동과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정말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 공수 설치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송기현 1소위원장이 같이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수위원장 송기현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에 3+3 해가지고 원내대표님들하고 저하고 윤성동 의원과 권은희랑 같이 모여서 일차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당의 의견을 서로 확인하고 어떤 부분 쟁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투표로 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번 주 수요일 2시에 저하고 윤성동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같이 모여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이전에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의 테이블 올려진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당에서는 방어를 했었고요. 또 어제 저하고 윤성동 의원하고 친합을 하는 데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궁극적으로는 한국당에서는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고 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안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장으로서는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하고는 그 내용에 관한 조정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한국당하고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홍동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나왔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걱정하는 바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수처 자체를 이제 한국당에서 정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옥상옥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옥상옥이라는 말 뜻 자체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옥상옥이라는 하나가 있고 그게 또 위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분리하는 겁니다. 두 개. 한 기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두 개를 분리해서 병렬적으로 놔두는 겁니다. 하나를 하나 위에 또 다시 올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한국말의 단어 뜻에도 맞지 않게 옥상옥을 비난하는 거. 또 정권, 아까 우리 또 지민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가지고 정권 전장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걸 보면 우선은 공수처 자체를 하냐 마냐 그걸 떠나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그 논의를 떠나서 이 자체를 자신들의 어떤 정적인 그 주제로 삼으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당 생각을 하고, 이것이 2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논의라는 점, 그리고 한국당 자신들도 예전에 이것을 추진해왔던 사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다시 또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의가 쌓였던 점들을 참작하시고 깊이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는 그 대통령이나 다른 권력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없애고 좀 더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남용될 수 있는 여기가 있다는 남용시까지도 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한테 제시해서 저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존의 검찰하고 공수처하고 다른 것은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의 검찰에서 자꾸 검찰 일선 검사들이 정치적인 원리에 따라갔던 것은 그 사람들이 승진이라는 데 뭘 배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법안에 나와 있는 공수처의 검사들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승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들은 승진에 목매서 기존의 검찰에서 같이 거대 조직에서 검찰과 같이 승진에 목매서 그 승진 때문에 이 겁이 나서 위에 어떤 나라를 따른다는 이런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고 소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또 하나는 이게 너무 강력한 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검찰은 검사가 2,000명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많아야 20명, 나한테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은 제한되어 있고요.
임기도 제한돼 있고 이런 제한돼 있고 그래서 기존의 검찰하고 비교해서 공수처가 너무 가대하다, 너무 강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강대하면 기존의 막강한 검찰이 견제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그러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공정한 수사권, 기소권 행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제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따로 나왔다 해서 그것이 마치 검찰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조직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그동안 주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내부적으로도 확정 논의해서 우려하시는 바들을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위위원들 중에서 한 말씀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따로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예, 공개는 마치고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